네, 안녕하십니까. 죽지 않고 또 돌아왔습니다. 자동차 칼럼니스트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평론가 류청입니다. 요즘에 자동차에 불이 나는 게 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동차에 불이 왜 날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불이라는 것 자체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이제 땔감이 될 게 필요하고 탈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물질에다가 처음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인화를 시켜주는 게 필요하고 네. 불꽃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그거가 계속 타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만나야 탄다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물체라고 하면은 다 산소가 있으니 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자동차로 이게 들어오게 되면 불꽃 혹은 열이 있어서 인화를 시킬 수 있는 그 계기가 만들어진 게 첫 번째인데 자동차는 그런 그 인화점이라는 걸로만 얘기하다 보면 일단 배출가스를 포함해서 그런 거가 거의 600도, 700도, 800도 가까이 올라가는 빨갛게 달궈져 있는 배기 매니폴드가 발화점이 될 가능성이 첫 번째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전기를 쓰기 때문에 전기에 의해서 뭐 합선에 의한 과열이 되거나 혹은 불꽃이 스파크가 튀거나 해서 그쪽 관련된 것들이 불이 붙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연기관이라는 게 연소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됐건 간에 불이 날 수 있는 가능성들은 많은 거죠. 뭐 누군가가 이제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지르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동차에 불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원래 자동차 화재라고 하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전기 합선에 의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점점 더 늘어났었고요. 네. 원래는 연료 호스 쪽, 그러니까 엔진으로 들어간 연료가 들어가잖아요. 그 호스나 오는 연료 공급 라인에서 누유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네. 그게 뜨거운 자동차의 부품과 만나서 불이 붙는 경우가 사실은 가장 많을 거예요. 뭐 연료도 연료지만은 자동차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액체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뭐 각종 오일류도 있고 불붙기 좋은 종류의 그런 것들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떤 산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불이 붙을 수 있는 불꽃이 되는 그런 것들과 결합이 됐을 때에는 불이 나기가 상당히 쉬운 조건이 되죠. 그래서 이게 그 발화점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엔진룸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연료에 의한 발화가 가장 많죠. 네. 예. 그리고 실내로 들어오면 이거는 전기 쪽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혹은 이제 뭐 담뱃불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의한 실화의 가능성도 사실은 생길 수가 있죠. 네. 전기는 사실 또 실내에서만 쓰이는 것들이 아니고 뭐 헤드램프도 사실 전기를 쓰는 거고요. 그 밖에도 요즘은 엔진 자체를 전자 제어를 하면서 그쪽으로도 전기가 많이 들어가고 사실 엔진 주변에 전기가 흐르는 그런 배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닛을 열어서 엔진룸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전기 배선이 엔진룸 안에도 상당히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피복이 벗겨진다든가 아니면은 뭐 손상이 돼서 뭐 꺾인다든가 그랬을 때 그 부분에서 누전이 되고 그런 것들이 또 다른 그 불 날만한 그런 요인들의 결합이 됐을 때에는 얼마든지 불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자동차에 또 탈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내화, 그러니까 화재, 그러니까 불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많이 쓰고는 있지만은 어느 정도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 불에 탈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극한 상황에 놓였을 때 불에 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방 이제 전기 배선들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엔진룸이 됐건 실내가 됐건 배선 있는 데는 다 열어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단단하게
쌓여져 있는 것들이 고정이 돼 있잖아요. 네. 자, 이거는 뭐냐면 자동차는 어쨌든 주행하면서 계속 진동이 생겨요. 그러면 그 배선들이 고정이 안 돼 있으면 어딘가 이렇게 달달달달달달 하면서 계속 닿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피복이 이게 닳아서 벗겨지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가 어느 순간에 이제 붙기 시작하면 이게 불꽃이 한번 파박 튀기는 상황에 퓨즈가 끊어져 버리는 거는 다행인데 네. 그게 아니라 미묘하게 간격을 유지하고 있어도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네. 이 경우는 여기서 그냥 쓱 하고 계속 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여기서 붙은 열이 그 배선을 녹이고 배선이 녹인 상태에서 점점 더 열이 계속 누적이 되면 그게 뭐 내장재에 불이 붙고 그런 경우도 종종 생기죠.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는 테일램프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테일램프 경고등이 계속 켜졌다 꺼졌다 깜빡깜빡하는 사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우리 차에도 보면은 램프 나갔다고 경고등 켜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테일램프 쪽 배선이 합선이 일어나면서 이 전구가 끊어지지는 않은 정도 수준에서 계속 이렇게 합선이 됐다 안 됐다 하면서 그 램프가 예. 램프 경고등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원인을 못 찾고 왜냐하면 전구를 꺼내봐도 전구도 멀쩡하고 네. 배선도 멀쩡하고 찍어봐도 안 나오니까 그 상태에서 계속 타다가 결국은 그 테일램프 어셈블리가 녹아내리는 시점에서야 배선 전체를 점검해서 확인해서 찾게 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은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라는 게 이제 그 강판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차체가 좀 마이너스 전기가 흐르고 있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전선의 피복 같은 부분들이 벗겨졌을 때 그게 만약에 플러스 전기가 흐르는 배선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차체와 배선이 그 거리가 가깝다 그러면은 거기서 또 불꽃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열이 누적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뭐 유증기라든가 그런 것들 또 혹은 불붙기 쉬운 오일류가 그 부분에 있었다 그러면은 그게 또 그 발화의 어떤 시작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기온도 사실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영하 20도, 30도라고 하면은 거기서 발생한 열이 이렇게 공기 대기 중으로 빨리 발산이 되면 사실은 발화까지는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주변 날씨가 더우면 더울수록 불이 더 잘 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주변에 습도가 또 낮은데 온도까지 높다. 그랬을 때는 어떤 열이 뭉쳐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더 불이 잘 날 수가 있는 거죠. 네. 연료 누유가 되는 경우는 그게 연료 누유가 엔진룸에서 되는 경우면 100%다 화재 위험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배선의 설계라든가 고정하는 위치라든가 또 뭐 이 사실 흔들리는 크게 흔들리는 거는 엔진 블록이거든요. 그러면 이 엔진 블록으로 들어가는 배선 어느 하나는 그 중간에서 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차체는 멈춰 있고 엔진은 흔들리니까. 그럼 이것들을 설계를 잘못해서 움직이는 범위 이상으로 이게 움직인다거나 그런 것들이 화재가 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봐서의 자동차가 불이 났다라는 결과로서 보면은 다 똑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원인은 다 천차만별인 거죠. 차종마다 다르고 차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정부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관하는 그 리콜 정보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화재의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리콜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보면은 원인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핏 살펴본 거로는 전기적인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연료 관련 쪽에 결함이 있어서 리콜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동차의 어떤 그런 잠재적인 화재 위험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근거로 해서 리콜을 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전기 아니면은 연료 쪽입니다.